당일날 영등포 경찰서의 유치장에 없었다는 건 확실한 거죠? 없었다고 하죠. 네. 경찰차로 병원에 후송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더 가관인 거는, 자, 지금 정리님이 좀 돼가는 게, 일단, 김병권 전 위원장은요, 본인이 신했습니다. 나는 폭행했다. 그리고 맞았다는 이야기 지금 안 하고 있고요. 딱 한 명. 김영기 수석 부위원장이 이제 논쟁이 돼가지고 지금 목격자 정모 씨가 이렇게 이제 피해자로 된 건데요. 이건 아까 우리 최단비 변호사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하나의 프로세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알려지면서 오늘 또 인터넷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무슨 소리야 지금. 용감한 시민상을 줘도 아까웠지 않은 이런 분한테 또 피해자라고 뭐 이런 게 있었고요. 또 하나는 결정적으로 문제는 김현 의원입니다. 아까 우리 정명 대표가 잘 말씀하셨는데요. 자, 이게 그날 밤 초동수사 때도 문제지만 김현 의원은요. 지금 헌법을 어긴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영등포서가. 대한민국 헌법에는 모든 국민들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출두 예정일도 아니고 지멋대로 가가지고 형사과장실에 2시간 동안 앉아있다가 기자들이 마감 끝날 밤 1시에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국민이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럼 영등포 경찰서는 왜 김현 의원이 그렇게 했으며 또 김현 의원이 2시간 동안 형사과장실에서 뭐 했는지 아니 박근혜 대통령한테 7시간 밝히라는 것처럼 영등포 경찰서 형사과장은요. 자, 이 김현 의원이 2시간 동안 뭐 했는지 김현 의원의 2시간을 분단이든 뭐 초단이든 밝히십시오. 저는요 모든 국민들이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공정한 사회입니까? 그리고 강신명 경찰청장님 이렇게 영등포가 굴러갔는데 지금 침묵하고 있습니까? 저는 도대체가요 이 나라의 시스템이 세월호를 당하고도 원칙이 없습니다. 원칙이 똑바로 하세요. 영등포서장. 2시간 그거 밝혀야 되죠? 정명 대표님. 2시간 밝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는 김현 의원이 이 사건 발생 이후에 다른 사람들하고 통화한 내역 그리고 김현 의원의 보좌관 수행원들이 또 통화한 내역 이런 거 다 찾아내서 조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한테 전화했는지 뭐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더라도 우리가 보통 범죄 수사할 때 통화 내역이 중요한 단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명백히 영상에서 밝히고 있는데 경찰에서 저걸 내버려두고 김현 의원 끝까지 안행위원 포기 안 하고 지금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사퇴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어느 누구도 비례대표 초선인데 거기다 대고 안행위원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제대로 말하는 사람들도 없고 또 심지어는 비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와중에서 이 김행위원 자체가 지금 권위의식 못 버리고 지금 오만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고 이제까지 그렇게 시민들의 비난이 전국에서 몰려치고 있는데 영등포 경찰서는 자기들이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가 없습니다. 이건 문제 아닌가요? 이건 정말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왜 이렇게 비난 얘기인데 우리는 잘하겠다 어떻다 무슨 얘기가 있어야 되고 수사관들이 공정하다라는 걸 증명으로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우리 경찰청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여기 영등포 경찰서가 이 사건 수사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 그럼 딴 데로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죠? 당연히 특별수사팀을 해야 되죠. 본청에서. 네,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최단비 변호사님, 이럴 때 뭐 영등포 경찰서가 수사할 역량도 안 되고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럼 본청에서 이관하는 것도 있습니까? 본청으로?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먼저 정 대표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거 완전 다른 사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전에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사건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때 피해자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공연 음란은 폭행보다는 낮은 형량의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있을 때에도 자신의 직속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수사를 하느냐라고 해서 사퇴를 했고 사퇴를 그냥 시키면 안 된다라고 전 국민적 여론이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것과 이번 사건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안행부 위원이면 경찰을 감사하는 곳이잖아요. 피감기관인 경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솔직히 하기가 어려우면 그렇다면 이제껏 그러니까 감사를 제대로 이렇게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셨던 의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스스로가 정당한 수사를 위해서라면 안행위원을 사퇴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아직까지 사과를 안 하셨다면 지금은 너무 시기가 늦었다고 하더라도 늦은 시기라도 하실 수 있는 건 하셔야죠. 안행위원 사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때는 박영선 원내대표가 저는 국회의원들 간단한 게요. 자, 김현우는 부르고 또 김현우의 안행위를 가고 싶어하는 다른 의원들이 줄 서 있을 겁니다. 그러면 둘이 불러가지고 자, 여론 이러니까 자, 김현우 의원 요거 딴 데로 갑시다 그러고 당신 가 그러면요 간단하게 끝납니다. 그런데 이런 걸 갖다가 지금
두 팔 완전히 손 놓고 있는 우리 문희상 비대위원장이나 박영선 원내대표나 저는 한심한 게 작년 7월 달에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가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오인식 의원하고 같이 대리기사하고 무슨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때 인격적으로 뭐 고통을 받고 있는 대리기사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드리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지금 당 차원에서 서영천 의원 지금 이 대리기사 사건에 대해서 의견 하나 대변인 성명 하나 제대로 냈습니까? 왜 1년 전에는 이렇게 눈물 닦아드리겠다 이러고 지금은 침묵합니까? 네, 비겁합니다. 맞습니다. 네. 대리기사분 인격적 지금 고통을 주는 게 바로 그 말을 한 당사자들 아닙니까 지금? 네. 이거를 진의원 말대로 작년 7월에 민주당이 아주 대대적으로 김한길 대표까지 나서서 대리기사님의 눈물을 닦아드리겠다. 그다음에 의뢰 대리기사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1년 후에는 대리기사를 폭행하고 있습니다. 자, 폭행 피해자인 대리기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이제 정확히 이제 이 사람이 나 여기 어디를 몇 대 때렸다 이렇게 증언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정확하게 기억하는 거는 김영기라는 사람이 제 멱살을 잡고 때린 거는 제가 분명히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인물과 때린 동작이라든지 이런 걸 기억하는 김영기라는 사람은 확실히 기억하고 김병건 의원은 제가 분명히 저 폭행하는 걸 저는 느꼈어요. 저는. 왜냐면 그 두 사람의 폭행이 굉장히 폭력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게 그 두 사람의 한테 맞을 때 그런 느낌을 받았던 거고 김병건 의원이 무릎으로 여기를 찼다는데 한 번 찼냐 두 번 찼냐 주먹으로 양손으로 주먹으로 지금 표현을 했는데 그럼 몇 대를 맞았냐 그 많은 사람이 세고 있냐고요. 한 대, 두 대, 세 대, 이 세고 있느냐고 그런 게 있어요. 조금 질문하는 게 어떤 거는 좀 황당한 것도 있었어요. 자, 뭐 폭행당한 대리기사님 저렇게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목격자들 다수의 목격자들 말하고 그다음에 CCTV 다 나왔고 그런데 영등포 경찰서로 폭행당한 사람들 안 데리고 간 수사관들 김태형 변호사 네. 직무유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직무유기 뭐 우리가 이렇게 다 나왔는데 국민 감정상은 직무유기가 아니, 감정이 아니라 네. 절차상 어떻게 됩니까? 절차상은 제가 직무유기 하기는 조금 무리인 것 같고 그래요? 직무유기란 거 할 일을 완전히 안 한 게 직무유기죠. 수사에 안 하면. 근데 저걸 하긴 했는데 잘 못한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족한 그럼?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사실 직무유기는 아니죠. 뭐 내부적으로 징계 사유가 될지는 있겠지만. 근데 저게 저는 지금 영등포서가 늦지 않았는데 저는 영장 신청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특히 부인하는 사람들. 김병건 위원장 영장 신청하기 좀 그렇죠. 왜냐하면 자백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본인도 자백하고 싶어 한 건 아니죠. CCTV를 보니까 내가 혼자 자빠진 거네. 맞은 게 아니라 팔이. 네. 때린 게 나왔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잘못했습니다 하고 자백하는 거거든요. 다른 분들은 명확하게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버티는 거죠. 부인하고 있죠. 그리고 제가 또 영장을 쳐야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며칠 전에 병원 갔잖아요. 대리기사 하러. 사과하러 간다고 하는데 진정성은 사과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진정성은 사과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면 거기 가서 뭘 했냐면 그때 근데 정황이 어떻게 됐나요? 이걸 물었단 말이죠. 어허. 피해자가 있는 범죄에서 법원이 중형을 선고하거나 영장을 발부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면 가해자들이 사과한다는 미명하에 피해자를 접촉해서 진술 번복을 회유하고 유도하고 압박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법원이 가장 막고 싶어하는 게 그거예요. 검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피해자가 있는 중범죄에서 피해자 합의가 안 되면 영장을 치는 게 그래서 그래요. 밖에 놔두면 또 맨날 피해자 찾아가서 뭐 합의해내 만에 회유하고 이러니까. 완전 뭐 회유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가서 그때 정황을 물었다는 거 보면 그런 기미가 좀 보이거든요. 저는 지금은 영장 신청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야 영등포 경찰서가 저 오명을 벗을 수가 있고 그게 안 하면 관할이 남부지검이에요. 검찰은 안전위원회 소속이 아니죠. 검찰 남부지검에서 저는 수사지휘권을 좀 적극적으로 발동할 필요가 있지 않나 좀 그렇게 봐요. 네. 네, 저는 이 경찰의 최고 수장이 누굽니까? 누굽니까? 안행부 장관 아닙니까? 경찰청장 아닙니까? 청장이지만 네. 또 경찰청은 안행부 소속 아닙니까? 소속이죠. 네. 그럼 안행부 장관께서 국민의 민안을 정말 걱정하신다면 이 부분에 뭐 한마디 해야 됩니다. 공정한 수사해라.
이렇게 국민들이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 자꾸 이런 말 나오는 거 경찰 이미지 안 좋다. 그러니까 공정한 수사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한마디만 해도 경찰이 좀 더 용기를 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거 국회 부의장까지 나서서 비호를 하고 신중하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국회의원이 안행보위원 내가 꼭 잡고 있겠다는 건 조금 있으면 시작될 경찰청 감사에서 뭐 어떻게 해보겠다는 걸로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확실한 보장이 있기 전에는 크게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경찰청뿐만 아니라 경찰청을 관할하는 모든 이 국가의 지도자라는 분들이 국민들의 여론을 분명히 받아서 확실한 입장 정리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국민들의 여론 반영 좋은데요. 꼼짝없는 목격자들 생생한 증언들이 다 나와야 이게 수사로 움직일 것 같은데 그렇다면 당시 대리기사 폭행 현장을 아주 생생하게 목격한 증언자의 증언 들어보시겠습니다. 폭행만을 두고 얘기를 하자면은 굉장히 일반적인 시민이 볼 때는 무자비할 정도의 폭행이었습니다. UFC나 F1에서 나오는 니킥, 무릎으로 복부를 갖다가 가격을 했는데 제가 봐도 저렇게 잘못 맞으면 장이 파열이 되거나 늑골이 나갈 수가 있다라는 그 기사가 당했었을 때 그냥 고목나무 쓰러지듯이 쓰러졌어요. 이면 의원이 그 중심에서 한 발도 움직이지 않았고 단 지나가던 행인이 말렸었을 때 여기 자리를 움직이지 말고 경찰이 올 때까지 대기를 하라 그랬을 때 김현 의원이 잠깐 움직이는 듯한 모습을 갖다가 보이니까는 나 안 때렸어요. 나 안 도망가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명함을 갖다가 줬을 때 대리기사가 받았고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대리기사는 내가 봤을 때 하나라도 더 대리를 갖다 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떴어야만 했었던 상황인 것 같아요. 김현 의원 목소리 말고는 다른 사람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오로지 김현 의원이 그 대리기사를 갖다가 계속 추궁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거기에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 대리기사가. 대리기사 입장에서 있다가 기자들이 마감 끝날 밤 1시에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국민이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럼 영등포 경찰서는 왜 김현 의원이 그렇게 했으며 또 김현 의원이 2시간 동안 형사과장실에서 뭐 했는지 아니 박근혜 대통령한테 7시간 밝히라는 것처럼 영등포 경찰서 형사과장은요. 자, 이 김현 의원이 2시간 동안 뭐 했는지 김현 의원의 2시간을 분단이든 초단이든 밝히십시오. 저는요 모든 국민들이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공정한 사회입니까? 그리고 강치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알려지면서 오늘 또 인터넷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무슨 소리야 지금. 용감한 시민상을 줘도 아까웠지 않은 이런 분한테 또 피해자라고 뭐 이런 게 있었고요. 또 하나는 결정적으로 문제는 김현 의원입니다. 아까 우리 정명 대표가 잘 말씀하셨는데요. 자, 이게 그날 밤 초동수사 때도 문제지만 김현 의원은요. 지금 헌법을 어긴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영등포서가. 대한민국 헌법에는 모든 국민들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출두 예정일도 아니고 지멋대로 가가지고 형사과장실에 2시간 동안 앉아 경찰청장님 이렇게 영등포서가 굴러갔는데 지금 침묵하고 있습니까? 저는 도대체가요, 이 나라의 시스템이 세월호를 당하고도 원칙이 없습니다. 원칙이. 똑바로 하세요. 영등포서장. 2시간 그거 밝혀야 되죠? 정명 대표님. 2시간 밝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는 김현 의원이 이 사건 발생 이후에 다른 사람들하고 통화한 내역 그리고 김현 의원의 보좌관 수행원들이 또 통화한 내역 이런 거 다 찾아내서 조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한테 전화했는지 구체적인 당일날 영등포 경찰서의 유치장에 없었다는 건 확실한 거죠? 없었다고 하죠. 네. 경찰차로 병원에 후송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더 가관인 거는 자 지금 정리님이 좀 돼가는 게 일단 김병권 전 위원장은요 본인이 신했습니다. 나는 폭행했다. 그리고 맞았다는 이야기 지금 안 하고 있고요. 딱 한 명. 김영기 수석 부위원장의 이제 논쟁이 돼가지고 지금 목격자 정모 씨가 이렇게 이제 피해자로 된 건데요. 이건 아까 우리 최남희 변호사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하나의 프로세스인 것 같습니다. 대화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더라도 우리가 보통 범죄 수사할 때 통화 내역이 중요한 단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명백히 영상에서 밝히고 있는데 경찰에서 저걸 내버려두고 김현 의원 끝까지 안행위원 포기 안 하고 지금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사퇴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어느 누구도 비례대표 초선인데 거기다 대고 안행위원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제대로 말하는 사람들도 없고 또 심지어는 비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